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30일 프레지던트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현재 엔화 강세는 일시적 조정일 뿐 금융 전문가들 1달러 500엔 대폭락에 대비하라 경고 이유입니다.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가 미국의 긴축 재정과 맞물려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요. 엔화 약세가 도를 넘어설 것이라는 경고를 담은 칼럼이 나오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1 150엔을 넘어섰던 환율이 현재 135엔 안팎으로 안정세다. 모건은행 전 일본 대표 후지마키 켄시 씨는 이건 일시적인 것으로 향후 다시 엔저가 진행된다. $1 500엔의 엔저를 각오하는 게 좋다고 한다. $1 400에서 500엔을 각오하는 게 좋다. 만약 내가 현역 트레이더라면 지금이야말로 환율로 돈을 벌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처럼 앞으로 예측하기 쉬운 시세는 없기 때문이다. 내 경험상 달러 엔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상수지 동향과 미일 금리 차이 두 가지다. 일본의 경상수지가 커지면 엔화는 오르고 감소하면 엔화는 떨어진다. 미국 금리와 엔화 가치도 반대로 움직인다. 엔고가 진행될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일본의 경상수지는 감소 일로를 걷고 미일의 금리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즉 두 요인 모두 엔화 약세를 이끄는 것이다. 이런 일은 내 경험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의 경상수지는 지금까지 적자가 나더라도 월 단위의 짧은 것이었다. 그러나 2021년 12월, 이듬해 1월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데다 6월에도 다시 적자로 전락하는 등 극히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의한 원유나 곡물 등의 가격 상승이나 방일 외국인의 감소 등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렇다 쳐도 비정상적인 사태다. 미국은 매년 경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 달러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확실히 미국은 경상 적자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다. 미국이 세계 경제 확대와 동률로 달러를 세계에 뿌려주지 않는 이상 세계는 달러 부족이 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통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미국의 긴축은 멈추지 않는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짐으로써 미일 금리차 확대 속도가 느려지는 일은 있어도 미일 금리차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 없어서다. 즉 앞으로도 엔화 약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번 12월에 일본은행도 마침내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이는 시장의 압력에 진 일본은행의 비명이다. 즉 방위라인을 0.5%로 인상한 것이다. 물론 시장은 일직선이 아니다. 종종 미세 조정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은 단기에 끝날 것이다. 이번 일본은행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 엔고도 언젠가는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양적 긴축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내가 $1 400엔 500엔 계속 올라간다는 이유는 미일 금리차가 아니라 뿌린 돈을 회수하는 FRB와 영원히 돈을 뿌려야 하는 일본은행과의 통화정책 차이 때문이다. 그 결과 희소가치가 높은 달러와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엔화는 그 가치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1 400엔 500엔 정도까지 달러 강세, 엔화 약세가 진행돼 일본은 세계 최고의 인플레이션 국가가 된다. 일본 은행에는 그걸 제어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엔화가 휴지 조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본 은행이 영원히 양적 완화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이 정도의 초저금리로 일본 국채를 구입할 곳은 일본 은행뿐이라서다. 일본 은행이 구입을 중단하면 장기 금리는 폭등하고 정부는 예산을 짤 수 없게 된다. 또한 일본 은행은 스스로 비상한 저금리로 막대한 양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거대한 채무 초과가 발생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신용을 잃으면 그 발행하는 통화도 신용을 잃고 휴지 조각이 돼버린다. 채무 초과는 민간으로 말하면 도산 상태, 신용의 완전 실추다. 자금 융통 도산은 아니라도 그 지폐는 아무도 신용하지 않게 된다.
이 후지마키 씨는 벌써 20년 이상이나 엔화가 폭락할 것이라고 계속 말해온 사람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기초 인프라 노후화, 경제구조 전환 지연, 기간산업 국제 경쟁력 상실, 기업 구조 의식 개혁 지연, 자원 조달 어려움,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국제화 지연, IT화 지연, 재정 파탄 등 엔화 폭락으로 이어지는 요소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 일본이 안고 있는 리스크는 다른 나라도 안고 있어서 환율의 개념이 상대적인 이상 일본의 리스크만으로 장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한 회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일방적인 엔저에 베팅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가 있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엔저에 제동이 걸렸고 엔고에 흔들리는 상황임에도 또 그런 말을 하고 있다. 통화 약세는 미국의 금리 정책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공통된 증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 보통 사람과 다른 프로들은 더 높은 안목을 가진 거라 간주하고 기사를 믿어야 하는 것인가? 언제 그렇게 될지 시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몇 번이라도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내년에도 지금보다 엔고가 더 이어진다면 어떻게 말할지 궁금하고 흥미롭다. 이것은 경고 정도로 알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내년 하반기가 기대된다. 엔저로 회귀할 것이다. 과거에는 악명 높은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다. 그 후의 일본 추락은 명확하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90년대 아이치 출신 케인 내각에 의해 400조엔의 재정 지출을 결정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재정 지출로 재정 적자를 키우고 일본을 약하게 만들었다. 지금 외국에서 지속해서 사들여야 하는 것은 자원, 화석연료, 특히 많은 돈이 유출될 수 있는 에너지 분야다. 자립할 수 있으면 좋지만 자원이 없는 일본은 경제 성장이 더욱 어려워진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개발의 진전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환율은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의 예측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상황이라면 미일 금리차가 크고 단기적으로는 더 벌어지리라 예상되므로 엔화가 약세를 볼 것이라는 가설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진정되고 있다는 것은 금리차의 바닥이 보였다는 것이기도 하다. 얼마 전 어디까지 금리차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웠던 시기만 해도 150엔이었던 걸 감안하면 500엔은 너무 나간 것 같다. 환율은 그 나라의 가치를 측정하는 잣대다. 올해 초와 지금을 비교하면 달러의 우세가 독보적이고 매우 엄중한 현실로서 엔화의 독보적 약세다. 조사하면 알 수 있는데도 일반 신문은 잘 건드리지 않는다. 뭔가 싫은 구석이 있어서 그런가? 아시아의 외딴 시골 환전소에서 예전에 가능했던 엔화 환전이 불가능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배당 등으로 살아가는 부유층은 이미 상당 부분 달러로 자산을 이동했다고 생각한다. 엔화만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애국만을 요구할 때는 아니다. 이 사람이 전에 모건에서 근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극단적인 발언이군요. 1달러 500엔까지 간다는 이유를 미국의 양적 긴축과 일본의 양적 완화로 들고 있지만 왜 극단적인 엔화 약세가 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망상의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돌쇠 한마디. 우리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열도가 진퇴양난에 빠진 건 분명하군요. 움직이지 않는 그들의 평소 습성대로라면 속절없이 추락하는 모습 곧 보겠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